지난번에 1단원 문제 다 풀어오는 게 1단원 숙제였지, 그치? 세준이가 아직 안 오네. 어떤 물체의 위치, 시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직선상을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시간 관계야. 자, 시간이 0인 순간부터 10초인 순간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어. 정말 대충 그렸어. 자, 여기가 4. 그리고 여기도 4. 4. 6. 9. 10. 좀 너무 밑다겠다. 자, 여기서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은 바 V 이렇게 표현하고, 얘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하면 되지, 그치? 자, 전체 시간은 10초지. 자, 그리고 전체 이동 거리는 얘가 지금 직선상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0에서 4까지 갔다가 그 다음 4에서 쭉 얼마까지 오냐면 반대편 4까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4까지 쭉 왔다가 그 다음에 6에서 9초까지는 마이너스 4 위치에 그대로 있으니까 안 움직였다는 얘기지. 자, 그러다가 9에서 10초까지 다시 위치 얼마로? 0으로 이렇게 돌아왔어. 자, 그러면 결국에는 4를 4번, 4, 4, 16m. 자, 그래서 평균 속력은 1.6m/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평균 속도는 얼마냐? 자,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이동거리 아니고 전체 변위. 자, 전체 시간은 10초. 변위는 처음과 마지막의 직선 거리인데, 자, 처음 위치도 0이었고 마지막 위치도 0이었어. 그치? 자, 그러면 0에서 0. 그럼 결국 변이가 제로인 거잖아. 그래서 평균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였지만 속도는 정의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게 0이 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4. 30km/h의 속력으로 두 기차가 한 선로에서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어. 이때 두 기차가 60km 떨어져 있을 때 시속 60km/h로 날 수 있는 새 한 마리가 한 기차에서 다른 기차 쪽으로 날아가. 이때 다른 기차 앞에 왔을 때 이 새는 다시 되돌아갔다가 또 반대편 기차랑 부딪히면 또 되돌아가.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이랬을 경우에 지금 1번 이 새는 두 기차가 충돌하기 전까지 몇 번 왕복하는지, 그리고 B, 새가 날아간 전체 거리는 얼마인지 지금 그걸 묻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꼭 필요한 말인데 언급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새의 크기를 무시한다. 자, 새의 크기를 무시한다라고 얘기해줘. 적어놔줘. 새의 크기를 무시한다. 자, 그러면 얘네 상황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 지금 기차가 있는데 얘가 30km/h. 또 반대편에서도 기차가 30km/h. 그리고 얘네 사이의 간격은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60km 떨어져 있어. 자, 그런데 한쪽에서 새가 날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얘는 얼마의 속도로 가냐면 60km/h.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새가 출발해서 반대편에서 오는 기차랑 서로 마주 오니까 결국 만나게 되겠지? 자, 그런데 속력의 비가 2대 1이거든? 그럼 만날 때까지다. 그럼 같은 시간이니까
결국 거리의 비는 2대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60km를 2대 1로 내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새하고 반대편에서 오는 기차가 만나게 될 거야. 자, 그런데 그동안 왼쪽에서도 기차가 정체해 있는 거 아니잖아. 이 기차도 오겠지. 얼마나 오냐면 반대편 기차와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2고 얘가 1이면 1만큼 올 거 아니야. 자, 따라서 또 여기 절반만큼 기차가 와 있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떨어진 거리가 60이었는데 얘를 몇 등분한 만큼, 3등분한 만큼 중에 3분의 1 떨어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기차는 아까 60의 3분의 1만큼 떨어지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 온 새가 이제 부딪히면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 되돌아간다 그랬어. 그러면 아까랑 또 반복 아니야?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기차랑 또 만나게 될 텐데 만난다는 건 또 그 이후로 같은 시간이란 얘기고 속력의 비가 1대 새가 2야. 그러니까 또 요 남은 거리를 1대 2로 내분한 지점에 와서 부딪히게 될 건데 오른쪽에서 온 기차도 이 기차만큼 움직이니까 그것의 절반만큼 올 거 아니야. 자, 그럼 결국 한 번 부딪힐 때마다 이 기차와 기차 사이의 거리가 자꾸 얼마씩 감소하게 되냐면 자, 기차와 기차 사이의 거리를 내가 델타 S라고 할게. 처음에는 60이었어. 한 번 부딪혔을 때 3분의 1 남게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딪혔을 때 그것에 또 몇 분의 몇 남게 되는 거야? 3분의 1 남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 n번 부딪혔다 라고 하면 60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언제까지 멈추게 되냐면 더 이상 새가 갈 수 없을 때까지 멈추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기차와 기차 사이에 새가 딱 꼈을 때. 맞니?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이 새가 움직일 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요 간격이 결국 누구의 크기와 같을 때까지, 새의 크기와 같을 때까지 n회 부딪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새의 크기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차에 비해서 새가 워낙 작으니까 무시를 한 거죠. 자, 그럼 요 사이즈가 얼마? 0. 그러면 이 n이 얼마가 되어야 0으로 접근할 수 있어? 무한대가 되어야 0에 접근할 수 있잖아. 그래서 1번 몇 번 부딪히느냐? 무한대번 부딪힌다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의 크기를 얼마로 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0이 아니라 새의 크기를 넣고 n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니?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새가 날아간 전체 거리는 과연 얼마가 되겠는가 그랬는데 자, 그러면 얘네가 언제 이게 끝나냐면 새의 사이즈는 무시했으니까 결국 기차가 완전 부딪혔을 때 끝나는 거지.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기차가 부딪혔다는 것은 얘 30km/h, 얘 30km/h니까 왼쪽 기차 35고 오른쪽 기차 35면 이제 두 기차가 부딪히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0km 왔으니까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 거야? 1시간 흐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새가 왔다 갔다 왕복하는 총 시간은 결국 얼마라는 얘기냐면 1시간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새가 그동안 움직인 거리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자, 새는 방향은 계속 바꾸지만 빠르기는 60km/h를 유지하잖아. 그러면 60km/h로 정말 1시간 가면 몇 킬로미터? 60km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가니? 그래서 새가 움직인 총 거리는 60km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5번. 그래프는 어떤 자동차의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얘가 뭐 A까지는 직선으로 보이고 그 다음 A에서 B까지는 곡선으로 보이고 그 다음 B에서 C까지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여. 여기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자동차가 운동하지 않았다? 그럼 아예 위치가 변화하지 않아야지. 그치?
2번 가속도는 OA에서보다 BC에서 크다라고 했는데 OA도 직선이고 BC에도 직선이라 보니 위치 시간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잖아. 그래서 OA에서도 기울기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고 BC에서도 기울기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야. 다만 그 속도가 OA 구간과 그 다음에 BC 구간을 비교하면 이때가 가파르니까 BC 구간에서 속도가 더 크기는 하죠. 하지만 둘 다 등속도 구간이라서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둘 다 제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에서 가속도는 어디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자, 3번 자동차는 등속도 운동을 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속도 운동한 건 아니잖아요. 자, 4번 자동차가 가속된 구간은 A, B다. 이건 맞네. 자, A에서 B까지를 보니 위치 시간 관계 그래프에서 얘가 약간 곡선의 형태를 띠다 보니 접선의 기울기가 자꾸자꾸 어떻게 되고 있어? 가파라지고 있어. 자, 이때 위치 시간 관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도였지. 점점 가파라지고 있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가속도가 0이 아니고 존재한다 라는 거지. 근데 물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진 그래프만 가지고는. 자, 그 다음에 5번 자동차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자, 지금 가속된 구간은 겨우 중간에 있는 AB 구간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가속도 운동했다고 할 수 없어. 이런 데는 가속도도 없을 뿐더러 이 구간도 가속도가 일정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5번에 4번만 맞아. 6번 몇 번일까? 너무 찝찝해가지고. 맞아. 자, 6번은 4번. 기억을 속을때 너무 하루만 나와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본인을 믿을 수밖에 없지. 자, 속도 시간 관계 그래프야.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커지다가 그 다음에 4에서 10초까지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10에서 12초까지 또 속도가 이렇게 감소했어. 자, 여기에서 기억부터 보면 0에서 4초 사이에서 전동차의 가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속도 시간 관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뭘 가지고 구할 수 있지? 기울기. 자, 미터 퍼 세크 해서 미터 퍼 세크 제곱 기울기야. 자, 그런데 기울기가 처음에는 가파르다가 점점 어때지고 있어? 완만해지고 있지? 그리고 기울기의 부호는 계속 오른쪽 위를 가리키니까 계속 양의 방향이기는 해. 자, 플러스에서 점점 눕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감소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 가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틀렸어요. 자, 니은을 보면 4에서 10초 사이에서 전동차의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서로 같다. 자, 얘들아,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같다. 그럴 경우에는 속도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10에서 12초 사이에서 전동차의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 운동 방향 그리고 가속도 방향 얘를 한번 나타내 보자고. 자,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라고 했거든. 자, 여기에서 방향은 곧 부호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에서 y값이 속도잖아. 속도의 부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양이야. 한 번도 음인 적이 없어. 얘가 만약에 이 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양. 그런데 가속도의 방향은 VT 관계 그래프에서 바로 기울기의 부호에 해당되잖아. 그런데 10에서 12초 사이의 기울기는 왼쪽 위를 가리키니까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맞는 말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 4번. 자, 그래도 문제 풀면 좀 낫잖아, 그치? 집에서 오늘 풀었던 우리 1단원 문제 꼭 다시 풀어봐야 돼. 뭐 다 풀지는 않더라도 내가 틀렸던 거라든지 맞았더라도 약간 헷갈렸는데 맞았던 거 이런 거는 꼭 다시 풀어야 된다. 과학은 대체적으로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해. 사실 나는 별로 예습은 좋아하진 않는 편이야. 왜냐면 예습하면 오개념 생길 수 있어. 뭐 영어 이런 거는 예습해도 괜찮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개념 생기면 안 되니까 예습은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복습은 해야 돼. 복습이 제일 중요해. 자, 7번을 봅시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A와 B가 있어. A의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모두 동쪽이고 B의 속도의 방향은 동쪽인데 가속도의 방향은 서쪽이야. 이때 운동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어. 자, 여기에서 속도의 방향 그랬는데 속도의 방향은 무슨 방향과 같다고? 운동 방향. 자, A는 그럼 운동 방향이 동쪽이고 B도 운동 방향은 동쪽인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가속도 방향,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알자힘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바로 알자 힘의 방향이지? 자, A는 힘의 방향도 동쪽이라는 거야. 그런데 힘의 방향이 B는 어떻다는 거야? 서쪽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막 A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빠르기 점점 어때질까요? 빨라지겠죠. 자, 속력 증가하고 자,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운동은 동쪽으로 하는데 힘은 반대로 작용하니까 속력은 감소해. 오케이? 근데 이걸 정확히 또 속도라고 하면은 늘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자, 왜 그러냐면 특히 A 같은 경우 동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잖아. 만약에 동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야. 그럼 A의 경우 원래 속도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5m/s였다 할게. 그런데 가속도도 동쪽이어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3m/s 제곱이라 쳐봐. 그럼 이건 마이너스 3m/s잖아. 그럼 1초당 마이너스 30 속도가 변한다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5에서 1초 후에 마이너스 3 추가돼서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m/s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라면 속도는 부호까지 모두 포함이거든? 그럼 부호 포함하면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8이 작아진 거지. 그래서 속도는 방향에 따라서 감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언제나 틀리지 않는 설명은 A는 속력이 빠르기가 증가하고 B는 속력 빠르기가 감소한다. 이건 확실해. 왜? 가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고 엑셀 밟은 거랑 비슷하잖아.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 거니까 브레이크 밟은 거랑 비슷하죠. 자, 그래서 빠르기는 확실히 증가하고 감소한다. 그건 확실한 거야. 분위기 잘 알겠니? 자, 그 다음에 8번. 빗면이의 A점에서 물체를 10m/s의 속력으로 밀어 올렸더니 B점까지 올라간 후 다시 내려와서 C점을 20m/s의 속력으로 통과했어.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A에서 B까지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초. 자, 이때 그렇다면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가? 자, 얘네가 어떤 경로를 갔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빗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점이야. 자,
자, A점에서 물체가 10m/s의 속도로 갔다. 밀어 올렸더니 자, 이제 올라갔고 내 손을 떠났고 아래로 중력작용하니까 얘가 점점 속력이 감소해서 B점까지 올라가는, 그 얘기는 B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럼 B에서 잠시 속력이 얼마가 됐다? 멈췄다. 이런 의미야. 자, 근데 여기서 올라가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여전히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겠지? 그럼 올라가 있다가 이제 쭉 다시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관통하냐면 C점을 관통하는데 이때 C점을 얼마의 속력으로? 20m/s의 속력으로 관통을 해. 자, 그렇고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무슨 운동을 하냐면 증가속도 운동을 하고 자, A에서 B까지 진행하는데 2초. 그러니까 여기를 0초, 여기는 몇 초? 2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A에서 C까지의 이 거리가 과연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어떤 경로를 갔냐면 A에서 B까지 갔다가 B에서 C까지 오는 거잖아? 그러면 A에서 C까지의 경로는 결국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 사이의 직선 거리니까 그동안에 뭘 구하라는 얘기? 변위를 구하라는 얘기이기도 해. 맞아? 실제 이동거리는 이따만큼이지만 처음과 마지막의 직선 거리니까 변위를 구하라는 것이기도 해요. 변위의 크기를 구하라. 의미이기도 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아직 초보니까 특히 방향 바뀌었을 때 무슨 그래프 그리자? 자, 무슨 그래프 그려? 속도, 시간 그래프. 아이 뭐 사실 속도 시간 그래프지. 위치 시간이라든가 가속도 시간은 별로 그릴 일이 없어. 자, 속도 시간 관계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고. 자, 그리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내가 문제를 풀기 전에 미리 방향 선정을 해두고 푸는 게 좋아. 그래야 실수가 없어. 자, 보통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두는 경향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그러면 내려가는 방향은 그 반대 방향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속도로 표현하면 플러스 10에서 0이 됐다가 마이너스 20까지 가는 거죠. 자, 걔를 그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0초일 때 플러스 10. 그러다가 얘가 언제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0까지 가주는 거야. 자, 여기